지금부터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한 온라인 공간과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디지털 성폭력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합성 혹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이를 저장하고 게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를 성적인 모욕이나 비하 등을 통해 괴롭히거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불법 촬영 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를 불법 촬영 범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불법 촬영이란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개인 공간, 대중교통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불법 촬영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에는 동의 없는 촬영을 기반으로 한 내용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불법 촬영 범죄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처럼 웹하드나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또는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내가 촬영자가 아니라서 혹은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서 가해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 촬영물의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인데요.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단체 채팅방이나 SNS 댓글 등을 이용해 누군가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인 모욕, 비하, 혐오 표현 등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글로 적거나 대화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하거나 해당 불법 합성물을 유포, 게시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기반의 성적 괴롭힘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폭력의 유형으로 집단과 익명성 뒤에 쉽게 숨을 수 있기에 이와 같은 행위로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을 통한 모든 그루밍 행위입니다. 이는 누군가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SNS나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인적인 신체 촬영물이나 성적인 영상, 만남 등을 요구하는 범죄인데요. 불법 촬영과 같이 디지털 공간의 유포를 목적으로 한 범죄 유형은 아닐지라도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넓은 범위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피해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점인데요. 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피해자가 되어 있거나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공유나 소비를 통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처럼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두 세상,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의 가벼운 행동이 오프라인에서 누군가에게 큰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의 행위가 온라인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도 하지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편리함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거나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들고 또 누군가는 방관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디지털 기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나 자신과 주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온라인 공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진정성 학생? 마음대로 제 사진을 찍어가는 경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을 때 찍은 녀석들은 진짜... 남학생들 장난이 좀 더 심한 편이긴 하죠. 장난이라뇨?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막쌤 이거 엄연히 범죄입니다, 범죄. 아니 그리고 사진을 그냥 두나요? 단톡방에 공유하잖아요. 장난인데 예민하다. 그러면 할 말 없지 않아요? 아니 자꾸 무슨 소리예요? 이거 엄연한 범죄입니다, 범죄. 카메라나 장치를 이용해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그 모든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저 네, 수심이 학생? 최근에 제 친구 한 명이 제 사진을 몰래 찍어서 약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해 SNS에 올렸어요. 근데 그냥 장난이라 하고 친구들도 그냥 넘기라길래 그냥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좋지 않은 내용의 DM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뭐라고요? 당장 절교하세요. 절교는 둘째치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디지털 성범죄인 건 알고 있긴 할까요? 친구들한테 모르는 사람에게 DM 받은 얘기 했어요? 자신들이 한 행위가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장난이라고요? 소름 돋네요. 학생들이 장난이라는 말 아래 사진 도용, 몰래카메라, 불법 유포, 불법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학교입니까? 심희 학생은 혹시 학교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봤나요? 아니요.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어쩐지 괜히 오버하나 싶기도 해서. 학교 내 상담실이나 상담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24시간 열려있는 긴급 창구도 있고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돼 있고요. 그러니 심희 학생은 망설이지 말고 꼭 도움을 받으세요. 백날 도움만 받아야 뭐합니까? 그냥 전부 다 콩만 먹여요, 그냥. 물론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개인이 아닌 함께 노력하는 거고요. 나의 장난이나 놀이가 성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 같이 디지털 성범죄가 없는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갑시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